생신강을 도둑맞은 채태사의 분노는 대단했다. 채태사는 직접 제주 부윤에게 공문과 함께 사람을 보내서 열흘 안에 도둑을 잡으라고 명했다. 그러면서 보낸 사람에게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감시하게 했다. 제주 부윤은 도둑 잡는 일을 맡은 관리 하도를 불러 생신강 도난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하도는 우연히 노름꾼 동생 하청의 제보로 도둑 중에서 술장수 역할을 했던 백승을 알게 된다. 하도는 즉시 백승을 잡아 고문한 끝에 사건의 배후를 전부 알게 되었다. 사건의 주동자가 동계촌의 치안을 담당하는 보정 조개인 것을 알아냈다. 하도는 즉시 조개를 잡으러 출동하지만 운성현의 앞서로 있는 송강의 도움으로 조개 일당은 석갈촌으로 달아난다. 하도는 군사 500을 거느리고 석갈촌으로 조개 일당을 잡기 위해 출병한다. 하지만 오히려 조개 일당에게 군사는 몰살당하고 하도는 양 귀가 잘리고 만다. 관군을 몰살시킨 조개 일당은 그 길로 양산박으로 향했다.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왕류는 여러 두령들과 함께 조개 일행을 반갑게 맞이한다. 그런데 왕류는 잔치를 크게 열어 환대는 해주었지만 같은 패거리로 받아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마음이 급해진 조개는 왕륜에게 자신과 아우들의 쓸모를 알리기 위해 오용과 공선승의 지략과 유당, 그리고 완시 삼형제의 용맹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석갈촌에서 관군 500을 몰살시킨 일과 하도의 귀를 자르고 살려보낸 일들도 말해 주었다. 조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류는 겉으로는 호응하는 척했지만 조개 일행이 관군을 쳐부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속으로 몹시 놀랐다. 왕류는 절대로 이 패거리를 양산박에 받아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잔치가 끝나고 날이 저물어 왕류는 객관으로 조개 일행을 보내고 자리를 마무리했다. 조개도 술자리를 꽤 마음에 들어 했고 양산박의 다른 두령들도 조개 일행이 마음에 드는 눈치였다. 그러나 오용만은 왕륜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었다. 오용은 조개와 나머지 일행들에게 왕륜이 자기들을 받아줄 마음이 없음을 말해주었다. 이미 조개 일행은 되돌릴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이었다. 양산박에서 쫓겨나면 마음 편히 쉴 곳이 없는 처지였다. 가만히 생각하던 오용은 자신들이 살아날 길은 임충에게 있다고 했다. 두천과 송만 같은 보잘것없는 자들을 둘째, 셋째, 두령 자리에 앉혀놓은 것만 봐도 왕륜이 속이 좁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0만 금군의 교두로 있던 임충 같은 인물이 보잘것없는 왕륜, 두천, 송만 같은 것들보다 아래에 있으니 임충의 가슴속에 불평이 가득한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오용은 그런 임충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조개 일행은 모두 오용의 계책을 따르기로 한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임충이 조개를 찾아왔다. 임충은 혹시나 조개 일행이 왕륜이 안 받아줄 것으로 생각하고 떠날까 두려워 일찍 찾아온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임충은 조개에게 왕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 그리고 왕륜과는 무슨 일이든 함께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하며 오늘 자신이 왕륜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하고는 객관을 나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졸개 하나가 달려와 왕륜이 정자의 술자리를 만들었다고 초대했다. 오용은 이번 술자리에서 산채의 주인이 가려질 것이라고 일행들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무기를 품속에 숨기고 갔다가 자신이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면 그걸 신호로 임충을 도우라고 했다. 그렇게 말을 맞추고 7명은 품속에 칼을 숨긴 채 왕륜이 초대한 정자로 향했다. 왕륜은 술이 몇 잔 오고 가고 한 다음 졸개에게 눈짓했다. 그랬더니 졸개 하나가 큰 쟁반을 들고 와서는 조개 앞에 놓았다. 큰 쟁반에는 주먹만한 은덩이 5개가 얹혀 있었다. 조개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왕륜은 양산박이 협소하고 곡식도 넉넉하지 못해 조개 일행이 머물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다른 큰 산채를 찾아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은덩이는 그 여비로 쓰라고 인심 쓰듯 말하는 것이었다. 말은 비단결 같지만 뜻인즉 받아줄 수 없으니 딴 데로 가보라는 거였다. 그러자 조용히 왕륜이 하는 짓을 지켜보고만 있던 임충이 탁자를 치며 일어났다. 그러면서 왕륜의 행동을 꾸짖었다. 임충 자신이 처음 양산박에 왔을 때부터 왕륜에게 구박받았던 것도 생각나고 하니 더욱 화가 치솟는 임충이었다. 임충이 반기를 드니 왕륜도 맞받아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되니 자연히 임충과 왕륜 사이의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자 오용이 나서서 자기들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며 자기들이 떠나겠다고 했다. 오용이 그렇게 말을 하니 임충은 급해졌다. 조개 일행이 진짜로 떠나버리면 자신의 앞날도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왕륜과 두천, 그리고 송만 따위야 한꺼번에 덤벼도 임충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졸개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만약 혼자 남게 된다면 아무리 임충이라도 위험해질 것은 뻔한 일이었다.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이었다. 임충은 품속에 숨기고 있던 칼을 뽑아 들고 술상을 걷어차며 왕륜에게로 덤벼들었다. 임충이 품속에서 칼을 뽑아 들고 왕륜에게 가자 오용이 수염을 쓸었다. 그러자 조개를 비롯한 나머지 6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조개와 유당, 그리고 오용은 임충을 말리는 척하면서 왕륜과 임충 두 사람을 에워쌌다. 그러면서 완소인은 두천을 막고 완소우는 송만을 막았다. 그리고 완소칠은 주기를 막았다. 그제서야 왕륜도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왕륜이 도망치려 해도 조개와 유당이 길을 막고 있어 그럴 수 없었다. 결국 임충이 왕륜을 끌어내서 그 죄목을 낱낱이 꾸짖은 뒤에 한 칼에 베어버렸다. 임충이 왕륜을 베자 7사람은 일제히 감추었던 무기를 빼들었다. 그리고 임충이 왕륜의 목을 잘라 높이 쳐들자 송만, 두천, 주기는 겁먹고 무릎을 꿇으며 임충을 따르겠다고 맹세한다. 이렇게 왕륜은 허무하게 죽고 졸개들도 대세를 따르니 새로운 양산박의 시대가 열렸다. 모두가 임충이 첫째 두령이 되기를 추대했지만 임충은 조개를 첫째 두령 자리에 앉힌다. 그리고 오용을 둘째 두령 자리에 앉히면서 군사의 역할을 맡긴다. 또 여러 방면의 지략이 높은 공선승을 셋째 두령으로 앉혔다. 그리고 임충은 넷째 두령이 되었다. 5째는 유당, 6째는 완소이, 7째는 완소오, 8째는 완소칠, 9째는 두천, 10째는 송만, 11번째는 주기 순으로 양산박의 큰 두령으로 삼았다. 양산박의 큰 두령이 된 조개는 창고를 점검해서 군량을 확보하고 양산박을 둘러싼 돌선과 나무 울타리를 튼튼하게 고쳤다. 그리고 각종 무기와 갑옷을 마련해 관군들과의 싸움에 대비했다. 또 크고 작은 배를 더 장만해서 수상전에도 대비시키는 훈련을 했다. 이로써 양산박은 좀도둑대에서 위계질서를 갖춘 무력 집단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